김주현은 한정화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 그리고 박성재는 왜 검찰과장한테 연락을 했을까? 계엄과 관련된 거를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왜 계엄이 정당했는가를 찾아보라고 했겠죠. 특히나 한정화 같은 경우에는 안가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뭐라고 주장하냐, 안가 회동의 목적은 내란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을 만들어 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요. 오늘 재판은 이진관 부장이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박성재와 이완규 씨가 피고인으로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서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나왔는데요. 내란 당시에 김주현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국무회의 등에서, 그리고 안가회동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했는가, 마지막으로 계엄 문건에 대해서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작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계엄 문건과 관련된 진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주현 씨는 모든 증언 거부를 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 그리고 특검에게 수사받았던 그런 내용들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김주현이 재판을 많이 받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헌법재판 임명과 관련된 일만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 내란과 관련된 재판은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8가지 혐의가 있었어. 이거 전부 각하당했잖아. 너 입건된 것도 없는데 왜 진술을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이 네가 다 증언 거부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술하라는 거는 진술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24년 5월 달에 검사 고위급들이 인사 이동이 돼요. 이게 김건희와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파트는 12.3 계엄 당시에 김주현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정대와 안가회동,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검사 고위층의 인사이동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24년 5월 3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돼서 수사 전담팀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심숭생숭하겠죠. 그래서 5월 5일 날 박성재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박성재 장관, 수사팀 구성 총장의 지시가 있었대요. 그 이후에 5월 13일 날 박성재의 주도로 대검찰청 참모들과 중앙지검 지휘부들이 전부 다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가지가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기 인사가 있었던 것이냐? 재판도 2년마다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박성재가 자의적으로 이 사람들을 날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내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한 김혜경, 김정숙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성재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5월 30일 날 김주현이 박성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박성재 장관님, 인사 실력 매우 뛰어납니다. 김주현이 인사와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박성재에게 이런 말을 보낼 필요가 없겠죠.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주현이 김건희의 디올백과 관련된 수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특검의 주장인 거예요. 두 번째로, 계엄 당일날 김주현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국무위원 등등과 함께 회의 안에 들어갑니다. 김용현이 작성했었던 문건을 최상목 등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문건에 뭐가 적혀 있었냐? 국가비상 입법기구라는 게 기재가 다 있었다라는 거야. 하지만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구성하고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고 인력 구성하는 것은 민정수석이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계엄을 발표한 이후에 13분 동안 윤석열과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1시 1분에 계엄이 해제가 됩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가 마무리가 되고 새벽 4시경에 김주현에게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느냐? 검정색 결제 파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CCTV에 찍힙니다. 지금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 검정색 파일 안에 비상 입법기구가 있을 것이다. 그것과 관련된 문건이다. 라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결제안이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주현이 그걸 들고 나갔다. 그래서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돼서 구성과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윤석열이 장기 독재를 가려고 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내랑 당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 그리고 내랑과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청동의 국무총리 공간에서 회동을 합니다. 여기서 논의한 게 뭐냐? 탄핵 소추안 가결됐는데 윤석열의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걸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김주현은 법률비서관인 한정화에게 연락을 했고요. 박성재는 임세진 검찰과장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정대 이후에 김주현은 한정화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 그리고 박성재는 왜 검찰과장한테 연락을 했을까? 계엄과 관련된 거를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왜 계엄이 정당했는가를 찾아보라고 했겠죠. 특히나 한정화 같은 경우에는 안가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한정화가 김지현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대통령실 건물에서 김주현과 한정화는 같이 근무를 했어요. 당일날 12월 4일날. 그러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주현과 한정화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진짜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정화가 김정화랑 얘기를 못했어. 그러면 12월 5일날 이야기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가히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검이 뭐라고 주장하냐? 안가 회동의 목적은 내란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을 만들어 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요. 아마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 이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다 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저는 이거를 왜 더 확실하게 의심을 하냐면 윤석열이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법리적인 판단 받는 건 아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저는 안가 회동에서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재판 도대체 지호씨 언제 끝나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김건희가 출석을 하고요. 4월 23일 날 구형이 있는 날입니다. 다다음 주에 결심이에요. 그래서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에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